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건 실물 경제 변화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입장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네, 최근에 이렇게 관세 정책 때문에 이 우려감이 생기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결론적으로 기업 실적의 우려감이라는 거거든요. 기업이 실적이 안 좋아지면 이게 또 고용 둔화 시그널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사이클 한번 보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주간 기업 파산 건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갖고 왔습니다. 벌써 이 기업 파산 건수가 코로나 팬데믹만큼이나 올라왔습니다. 아직 관세는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파산 건수는 코로나만큼이나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다는 거죠. 차트를 보시면 제가 붉은색 박스 구간을 이렇게 세 군데를 그려왔는데 첫 번째가 2008년도의 금융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2020년도의 코로나 팬데믹, 그리고 세 번째가 최근입니다. 이 시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극도의 불안한 신용이라든지 그리고 소비 둔화 시그널이라고 맞물린 공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 보고서를 보면요. 테크 기업, 유통기업,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까지도 줄줄이 벌써 몰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악재에 대한 선반영을 기업 입장에선 해주고 있다는 점이겠죠. 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소비 위축, 경기 둔화, 고용 둔화라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잠식될 수 있다는 점이고요. 이게 또 전형적인 침체 사이클의 시작일 수 있지 않나라고 시장은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또 주의를 해봐야 하냐면요. 시장의 파산 뉴스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적응을 하기보다도 이 파산이 과연 유동성 문제인지 아니면 실적 구조의 붕괴인지 해석할 수 있는 견해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불안은 언제나 반복이 되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보다는 그 안에서 기회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비트코인의 차트와 펀더멘탈에 중심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관련해서 바네크가 냈던 이 보고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비트코인이 단순히 투자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그리고 비트코인이 실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디앱 개수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반적인 펀더멘털이 굉장히 올라오고 있는 건 맞지만 앞으로 이 다양한 암호화폐들의 실물 구현이 저는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요동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건 맞지만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 아니라 오히려 통화적인 대안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핵심 요약을 제가 이렇게 붉은색 박스를 그려왔는데 살펴보시면, 첫 번째로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에너지 거래를 비트코인으로 정산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남미의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 크립토 기반의 전력 수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프랑스의 국영 에너지 회사의 EDF라고 있는데 잉여 전력을 이미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들어갈지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국가들이 지금 실제로 기축통화인 달러를 우회하기 위한 디달러제이션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하고 휩쓸리는 상황은 맞지만 이렇게 보고서를 살펴보시면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이 단지 가격이 오른다로 끝낼 게 아니라 이 펀더멘탈과 기술 이슈를 살펴보시면서 이 비트코인은 새로운 통화 구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한번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수많은 자산 시장의 경기 침체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기업의 파산 건수 자체가 지난 또 금융위기 못지않은 수준으로 올라온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가 위기가 된다는 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무섭게 거론하는 그런 단어이죠. 스태그플레이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 자체를 쪼그라들게 된다면 그 여파가 자산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기존 금융 체제가 계속 작동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시점인 것 같은데요. 앞서서 이제 언급해 주신 것처럼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 아니라 또 통화로 주목받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자료들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역할로다가 네. 지금 이 페이지를 한번 넣어봤는데 이 자료는 온체인 데이터는 아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굉장히 바빠 보이는 모양새죠. 한마디의 발언과 이슈가 굉장히 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This is a great time to buy. 지금이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다라고 올렸는데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직후에 90일 유예 카드를 던졌습니다. 그날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12%, 그리고 비트코인도 6%가량 급등하는 패턴을 보여줬었는데 이 정도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유예 카드를 던지기 전에 뭔가 시그널을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이 증시와 그리고 본인의 정치 성과를 굉장히 밀접시키려는 영향이 있었는데 트윗 하나로도 환율에 영향을 줬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정책에도 이 압박감을 줬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 제발 트윗 좀 지워달라라는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이번 트윗 역시 단순한 투기성 발언이 아니라 좀 보면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지금과 같이 이 전 세계 1인자의 손에서 이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와중에 이런 정치인의 발언 한 줄도 무시할 수 없는 이 시장의 트리거로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고 저는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이라든지 그리고 차트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활동 지수는 어떤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지표가 교차가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와 채굴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흐릿하게 하늘색 그래프로 그려진 게 바로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더 진하게 푸른색 그래프와 주황색 그래프가 보이시는데 이 부분이 해시레이트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히 말해서 이 지표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요.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경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 플러스로 그 네트워크가 얼마나 건강한가를 알려주는 핵심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해시레이트는요, 지금도 굉장히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채굴 난이도 역시 우상향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사상 최고치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시장에 채굴자가 몰린다라는 점은요, 단순히 가격이 올라서 돈이 되니까라는 점으로 치부하기에는 좀 아쉬운 면모가 있습니다. 이 채굴자들이 미래에도 수익이 날 거라는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더해서 그 많은 수많은 전력 비용이라든지 인프라를 감수하고라도 지금 비트코인 채굴 사업에 계속해서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최근처럼 가격이 조정받는 구간에도 이 해시 프라이스와 난이도가 도리어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고도화된 채굴 시장이 이미 시장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 가격은 출렁거리고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는 도리어 단단해지고 있다는 점, 이건 우리가 장기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요. 그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라든지 채굴자들의 참여와 기술적인 보안성들은 오히려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특히나 이 가격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해시레이트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단기적인 투자 수요가 아니라요. 기관 중심의 장기적인 투자 구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투자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관세 리스크가 한때 최대한으로 불거졌었을 때는 7만 달러 선까지 떨어졌었잖아요. 물론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는 8만 4천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은 10만 달러를 받던 투자자분들이다 보니까 지금의 가격에 굉장히 불안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횡보 구간들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백테스팅이라고 하는 건데 차트를 되돌려 봐야 합니다. 지금 이 폭락장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폭락장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횡보 구간이라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살펴보기 좋은 게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예요. 한번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지금 고점 대비 20% 빠지면은 폭락한 거잖아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21년도에 고점 대비 50%,
그리고 17년도는 고점 대비 60% 넘는 조정 국면을 맞고 정말 우리는 수많은 깔딱고개를 넘겨왔습니다.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다시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비트코인은 빠르게 10만 9천 달러까지 회복세를 보였었죠. 그럼 다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7년도와 21년도보다 그만큼 상승폭이 줄어들었잖아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21년도 불장 이후에 이 하락장이 시작이 되고 나서 2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긴 사이클의 온체인 데이터,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검은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이고요. 그리고 분홍색으로 음영이 칠해진 부분이 바로 고점 대비해서 조정분이 얼마나 나오는 이 드로우다운 온체인 데이터인데 주목할 점은 재작년에도 작년에도 이미 비트코인은 20% 전후로 조정이 나왔던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작년 2, 3분기에도 굉장히 시장이 힘들었고요. 알트코인도 대부분 밑바닥을 경신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정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나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에너지를 축적을 하고 가격이 수렴을 하고 방향성을 한 군데로 만들어 가는데 지금이 바로 그 축적 구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고점 대비 20%가 넘는 드로우다운이 나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조정 국면을 반복을 하다 보면은 또 한 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는 있지만 이 조정이 깊고 빠르게 무너지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체력 있는 하락으로 받아들여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고 여기서 두 가지 길레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포에 의한 패닉셀을 할 건지 아니면 매물 소화를 위한 정리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할 건지를 좀 염두에 두고 차트를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